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재발이 아주 좀 흔하긴 한데요. 사실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골프 때문에 뭐 이런 엘보 같은 질환이 생기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골프 치시는 분들 또 운동 못 끊잖아요. 저도 압니다. 해봐서. 운동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제로 많이 하는 거는 훨씬 많이 해요. 적은 횟수로 빨리 낫기를 원하신다면은, 안녕하세요, 통증 잡는 안 선생 안광주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테니스 엘보가 좀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테니스 엘보가 잘 안 낫는 원인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하는 이유는 아주 뻔해요. 충분히 쉬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테니스 엘보가 생기시는 분들이 운동도 운동이지만 노동을 통해서 아프신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무거운 거 많이 들으신 분들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이 거의 마약 같아서 끊지를 못하세요. 아파도 또 하시고 하셔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재발의 원인이에요. 염증이 뭐 아무리 심해도 적당히 소염제를 먹으면서 염증 관리를 하고 휴식을 취하면은 우리의 자연치유 과정이 계속 돌아가면서 적당한 흉터도 생기고 적당한 그 조직 재생도 되면서 원래대로 충분히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되면은 결국엔 재발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요. 이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 자체가 10대, 20대에는 흔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뭐 아무리 뭐 테니스를 많이 치고 골프를 많이 쳐도 테니스 엘보가 잘 안 생기는데,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은 과사용을 통해서 노화가 오는 속도보다 재생이 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연 치유가.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이 잘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뭐 50이 넘어가고 하면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썼던 노화도 있고 재생도 쉽게 빠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과사용을 하게 되면은 낫지를 않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재발이 아주 좀 흔하긴 한데요. 사실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골프 때문에 뭐 이런 엘보 같은 질환이 생기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한테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계속 골프를 치시는데도 상태가 점차 좋아집니다. 우선은 당장 안 아프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려도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건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치료 방식에 따라 먼저 염증을 치료하게 되면은 통증이 먼저 완화가 돼서 일상생활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재생치료나 뭐 프롤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근본적인 치료이면서 힘줄이 재생이 되니까 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라도 완치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있으실 때 단순히 염증만 있는지 아니면 좀 파열도 동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의외로 초음파를 대보면 부분적으로 힘줄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일단 당장 통증을 완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제를 좀 넣고 통증을 완화시켜 드리죠. 그리고 당장 염증이 심할 때는 도플러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뭐 번쩍 혈류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음파로 확인을 해야 일단 이분은 당장 염증 치료만 해서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열이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장은 염증 치료만 해놓지만 몇 주 지나서부터는 재생 치료를 통해서 힘줄을 다시 되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치료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재생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개 파열이 있는 경우죠. 파열이 없으면 굳이 꼭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특히 또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재생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재생치료가 첫 번째 프롤로 치료가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일단은 초음파를 통해서 부분 파열이나 팔꿈치 주변에 인대 파열이 보인다든지 할 때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재생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PRP라고 우리 몸에서 피를 20cc를 뽑아서 어떤 약품을 섞어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요만큼, 정말 코딱지만큼 그 버피코트라는 게 응축이 되거든요. 그 안에는 수많은 이제 성장인자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늘로 뽑아내서 찢어진 부위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도 엄청 효과적이고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혹시 그 PRP랑 프롤로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하시나요?
실제로 많이 하는 거는 프롤로 치료를 훨씬 많이 해요. 적은 횟수로 빨리 낫기를 원하신다면은 PRP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PRP 치료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PRP 치료 하다가 프롤로 치료로 전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롤로 치료가 효과가 안 좋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특히 테니스 엘보에는 프롤로 치료가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장점은 골프 치시는 분들이 테니스 엘보로 오신 경우도 엄청 많은데, 골프 치시는 분들도 운동 못 끊잖아요. 저도 압니다. 해봐서. 운동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롤로 치료예요. 프롤로 치료는 아프긴 하지만 통증이 운동을 아예 못할 만큼 심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골프 동호회나 아니면 골프 연습장에서 그 치료 효과를 보시고 너도 가봐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프롤로 치료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를 치료하시는 게 정말 적극 추천됩니다.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의 큰 갈래는 당장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힘줄을 재생시켜주는 치료가 있는데, 염증 치료는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재생치료는 말 그대로 힘줄을 다시 되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당장 내가 통증이 완화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치가 되길 원하는지 그 목적성에 따라 치료를 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떤 원인이 계속 제공이 된다면 또 재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피하게 해주는 게 참 좋긴 좋은데, 노동이나 운동이나 어떤 특정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재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자세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골프 때문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생겼다. 그럼 내가 스윙을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자체가 어떤 뭐 대단한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줄이 손상이 급하게 오지 않게 살짝 늘려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덜 다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마사지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게 있는데, 전에 심부 마사지라고 그 아픈 부위를 비벼주는 마사지인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치료가 더 중요한 건데, 치료는 내가 당장 안 아프길 원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치되길 원하는지,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짬뽕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참 얻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목적성에 맞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서 따라가신다면 앞으로도 재발이 없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